또용규TV의 또용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드디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4차전 태국 원정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죠. 깔끔한 승리였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짜릿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감독 한 번 잘못 보았다가 아시안컵 바레인전 승리 이후에 그 이후 경기들은 90분 내에 상대를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목요일 홈에서 펼쳐진 태국과의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태국 원정 경기에 대한 걱정이 매우 컸죠. 26년 전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도 한국은 태국에게 1대2로 패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그 경기장 라자방갈라 국립경기장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됐는데요. 태국은 한국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홈에서 한국을 잡겠다는 의지가 매우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자방갈라 경기장에 잔디를 새로 깔았고요. 그리고 타이신 총리라든가 람산 태국축구협회 회장이 보너스를 높게 책정을 했죠. 특히 타이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승점 1점당 300만 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1억 1천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무승부를 거둬도 보너스를 주고 승리를 거둬도 보너스를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이 승리를 거뒀죠. 한국도 홈에서 태국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위기의식이 매우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승리가 매우 중요했는데 이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한 팀으로서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다 할지라도 결과를 확실히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러면 태국과 한국의 경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함께 가시죠. 렛츠고! 한국은 방콕의 높은 온도와 습도 그리고 태국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서도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확실히 전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했습니다. 전반 19분에 이강인 선수의 전진 패스를 조규성 선수가 슈팅을 한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크로스가 되면서 이재성 선수가 밀어 넣었고 선제골을 기록하는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후반전에는 이강인 선수의 전진 패스를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손흥민 선수가 처리를 했고요. 그 슈팅이 골키퍼 다리 사이로 들어가면서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82분에 김민재가 헤더로 떨궈준 볼을 박진섭이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3대 0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경기는 전체적인 면에서 한국이 태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기고요. 그리고 경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푼 경기입니다. 물론 힘으로 압도했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경기이기도 해요. 태국이 많이 뛰고 강하게 압박하고 빠르게 전환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장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이 41대 59, 슈팅이 5대 9, 유효 슈팅이 2대 4였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효 슈팅 4개인데 그중에 3골을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공격력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은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8경기 만에 무실점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한국은 태국 원정에서의 승리로 월드컵 2차 예선 C조에서 1위를 독주하고 있습니다. 3승 1무를 기록하면서 승점 10점을 획득하고 있죠. 중국이 승점 7점으로 추격하고 있지만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듯 보입니다. 한국은 중국, 싱가포르, 태국에게 모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C조 1위를 확정 지으면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러면 경기 내용으로 들어가시죠. 황선홍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는데요. 지난 태국과의 홈경기와 비교했을 때 최전방에 주민규가 아니라 조규성이 나왔고요. 오른쪽 라인에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하고 김문환 선수가 라이트백으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전방과 오른쪽 라인에 변화를 줬다는 점, 그리고 2명의 더블 볼란치가 아니라 3미들을 기용하면서 중원에서의 경쟁력을 높였다는 점을 봐야 되겠죠.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동의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한국이 백승호나 황인범을 거쳐서 차근차근 짧은 패스로 빌드업하는 것보다는 롱패스를 이용하는 공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손흥민 앞쪽 공간이라든가 이강인 앞쪽 공간 또는 조규성의 머리를 향해서 롱패스를 많이 시도했죠. 그것은 태국의 압박과 스피드, 전환, 기동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아예 미드필더 플레이를 좀 생략을 하고 상대 뒷공간을 직접적으로 노리겠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내용보다는 승리하기 위한 전술을 구사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공격 패턴이 상당히 효과적이었어요. 조규성 선수가 스피드는 느리지만 많이 뛰고 부딪혀주고 높이 경쟁을 계속 해줬거든요. 그래서 조규성 선수가 높이 경쟁을 했을 때 세컨볼을 확보하면서 공격 전개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손흥민의 스피드를 이용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상대 진영으로 넘어갈 때에는 롱패스를 많이 이용하고 측면 공격을 많이 이용하되 상대 지역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드리블과 패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골의 시발점도 이강인 선수의 패스였고요. 두 번째 손흥민의 골도 이강인 선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 경기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보여줬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재성, 황인범, 백승호 3명으로 미드필드를 구성해서 미드필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했는데 황선홍 감독은 3위 형태로 공격을 전개했거든요. 그러니까 3백 형태에서 2명의 미드필더가 볼을 잡아주는 형태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승호가 밑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재성과 황인범이 볼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 위치에 있었고, 김문환이 올라가고 백승호가 올라가면서 김진수, 김영건, 김민재 형태로 3백이 되고 백승호와 황인범이 위에서 볼을 잡아주는 형태도 있긴 있었는데, 그럼에도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의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승호 선수를 황선홍 감독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데, 백승호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가 돌아서면서 앞으로 볼을 연결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조금 더 내려와줘야 됩니다. 공격을 전개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서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백승호 선수에게서 패스가 오지 않으면 결국은 공격 전개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도와주는 모습이 좀 더 많을 필요성이 있죠.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선홍 감독도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백승호를 빼고 박진섭을 투입하면서 중원에서의 터프함을 조금 더 높였죠. 그러면서 황인범이 조금 더 내려오면서 공격 전개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앞서 있는 상황에서 정우현을 투입하면서 경기의 안정감을 더 높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황선홍 감독 일단 이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태국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했고 대표팀의 급한 불을 끄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 보니까 대한민국 대표팀이 한 팀으로서, 원팀으로서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황선홍 감독은 임시 감독으로서 급한 불을 끄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임무를 확실히 다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많은 축구 팬들이 황선홍 감독이 조금 더 세련되고 아기자기하고 짜임새 있는 축구를 구사하기를 원할 수도 있는데, 황선홍 감독이 이야기했잖아요. 홈에서 펼쳐지는 태국과의 경기 전에 훈련은 하루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자신이 생각하는 짜임새 있는 축구를 구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다 황선홍 감독은 선수들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 매우 어려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고 온 선수들, 그 선수들의 컨디션을 조절해 주는 게 쉽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황선홍 감독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1승 1무 나쁘지 않은 결과를 거뒀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당연히 주장 손흥민이 있죠. 손흥민 선수가 태국과의 원정 경기에서 90분 출전해서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슈팅 2회, 요 슈팅 1회를 기록했는데 그 요 슈팅이 골로 연결이 된 거죠. 사실 이 경기 보면서 느낀 건데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각도가 거의 없는 그 지점에서도 골을 기록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후반 20분부터 많이 지쳐 보였거든요. 그런데 역습을 전개할 때는 순간적으로 속도가 올라가고 놀라운 체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정말로 자기가 얘기한 대로 얼굴 받고 뛰었다, 최선을 다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2차 예선 4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2차 예선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고요. 이 경기 끝난 다음 인터뷰를 보면은 며칠 전 태국전에서 좋은 내용에도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불안했다. 하지만 오늘 선수들의 헌신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우리가 한 팀이 된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 너무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다음에 패스를 해준 이강인 선수하고 포옹하는 장면. 많은 축구 팬들이 그 장면을 기다렸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축구 팬들이 이강인 선수의 패스, 손흥민의 골, 그리고 이 두 선수의 골 세레머니를 보고 싶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그 장면, 기대했던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K리그 팬들은 주민규 선수가 골을 넣기를 바랬었는데 주민규 선수가 아쉽게 기회를 놓치는 장면이 있었죠. 그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손흥민 얘기했으면 누구 얘기해야 되죠? 이강인 선수 얘기해야 되겠죠. 이강인 선수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기는 사실 이강인의 경기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강인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패스 기가 막혔거든요. 사실 이강인 선수가 18일날 파리 생제르맹에서 경기를 뛰었고 19일날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일날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리고 21일날 태국과 홈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22일날 태국으로 이동을 했죠. 사실 이강인 선수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는 제 실력을 발휘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74번 출전에서 도움은 하나 기록했지만 첫 번째 골을 기록하는 데에도 두 번째 골을 기록하는 데도 이강인의 패스는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패스를 24개에서 23개나 성공시켰고요. 키패스를 3회나 했습니다. 놀라운 활약을 펼쳤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의 공간, 그 공간에서 찬스 메이킹을 너무나 잘해줬어요. 이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전진 패스를 했고 이 패스가 조규성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슈팅으로 연결되면서 결국 골로 연결이 됐거든요. 태국과의 경기, 사실 태국의 수비력은 홈에서 펼쳐진 이 조별리그 3차전에서 드러났긴 했지만 공간을 거의 주지 않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을 주지 않으려는 그 사이에서도 이강인 선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선제골의 기점 패스 그리고 추가골의 도움, 말 그대로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의 패스는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뜨거운 포옹 장면, 그리고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 대한 귀엽다는 인터뷰, 그런 모습들이 팬들이 굉장히 원했었는데 팬들이 원하는 장면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팬들을 좀 흥분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된 점이 있다면 아쉬운 점도 있겠죠. 저희가 이미 언급을 했지만은 미드필드 운영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격과 미드필드 수비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건 팀 전체적인 밸런스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과의 홈 경기, 원정 경기 모두 선발 출전한 백승호와 황인범의 이 플레이가 좀 아쉬웠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백승호와 황인범이 약간 동선이 겹치거나 플레이에서 엇박자가 나거나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물론 백승호와 황인범을 동시에 선발 출전시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황인범은 볼을 끌고 들어가면서 전진 패스, 날카로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태국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백승호 선수는 방향전환 패스, 공격 루트를 정해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롱패스도 잘하죠. 근데 언급했다시피 이 경기에서는 롱패스에 의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백승호 선수를 선발 출전시키는 것도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밸런스를 생각했을 때에는 박진섭이라든가 정우현 이렇게 전투적이고 많이 뛰고 터프한 미드필더를 한 명은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진서 선수는 이 경기에서 A매치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정호연 선수는 A매치 데뷔전을 치렀죠. 새로운 감독이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박진석과 정호연은 계속해서 대표팀에서 출전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새로운 감독이 온다면 미드필드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미드필드의 힘을 좀 극대화시키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팀의 향후 일정을 볼까요? 6월 6일날 2차 예선 5라운드 싱가포르 원정 경기가 있고요. 6월 11일날 2차 예선 6라운드 중국과의 홈 경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C조에서 1위를 달리고 있죠. 3승 1무 승점 10점인데요. 태국에게 실점한 저 1실점이 좀 아쉽긴 하다. 여하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태국의 2위 경쟁이 매우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싱가포르하고 무승부를 한 차례 거뒀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뼈아프고요. 태국은 홈에서 중국에게 패배한 게 매우 뼈아픕니다. 현재 승점 7점으로 중국이 2위, 승점 4점으로 태국이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시름 놓았습니다. 태국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싱가포르 원정 경기, 이미 싱가포르에게 5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전력차를 보여줬잖아요. 아마 원정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중국과의 홈 경기, 중국은 급하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또 한 차례
가르침을 줘야죠. 네,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겠죠. 일단 대한민국 대표팀은 굉장히 귀중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새로운 감독이 누가 오든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좀 끌고 올라가서 우리의 강인함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크리스만이 지나간 자리가 네, 진짜 황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황선홍 감독이 분위기를 바꿨으니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2차에서 매 경기 골을 넣고 있고, 이강인 선수가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주민규라든가 정우현이 A매치에 데뷔를 했고, 박진섭은 A매치 데뷔골을 넣었으니까 앞으로의 경기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